중학교 1학년 동화 2, 3과 본문입니다. 오늘도 본문 내용을 통해서 다양한 문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영어에는 단어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8개의 품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어에는 이 8개 품사만 있지는 않습니다. 요런 거를 기본 품사라고 하는데, 기본이란 얘기는 이거 말고도 딴 게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간단하게 기본 8개 품사 복습 한번 해볼까요? 명사 있었고, 대명사 있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동사 있었다, 그죠? 그리고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같은 것도 있었고,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도 있었고, 여기다가 접속사, 감탄사, 그리고 전치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법 실력을 점점 키워나가다 보면 이 8가지 말고도 무슨 사자로 끝나는 이런 문법 용어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러다 보면 아니 이것도 품사 같은데 왜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8개 품사에 속하지 않나요? 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중에 하나가 조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8가지에는 속하지 않죠. 그리고 사자로 끝나니까 뭔가 품사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 조동사라는 것이 엄연히 있는데 왜 이 8가지 기본 품사에 속하지 않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조동사는 단독으로 쓰이지는 못하죠.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항상 동사와 함께 씁니다. 주로는 동사 바로 앞에 쓰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로 쓰이다 보니까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즉 단독으로 쓰이지는 못하고 항상 동사랑 함께 쓰이면서 다른 동사의 의미를 보조해주는 역할에 불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8가지 핵심적인 기본 품사에는 속하지 않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사는 어라든지 더라든지 이런 걸 관사라고 하는데, 관사도 이 8품사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이 관사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항상 관사는 명사랑 함께 쓰여서 이 명사의 범위를 정해주는, 또 명사의 성질을 지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단독으로 쓰지 않죠. 그래서 이 관사라는 것도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 영어의 기본 8품사에는 속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하위 분류들, 기본 8품사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부정사라든지 아니면 동명사 같은 것들도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분사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동사라고 하는 기본 틀을 알고 나면 이 기본 품사의 하위 분류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점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문법에서는 기본 8품사를 반드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과 함께 여기에 곁들여서 이 8품사를 도와주는 것들 또는 8품사와 함께 쓰이는 것들, 그리고 이 8품사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간간히 함께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이죠. Hidden Hero. 말 그대로 숨겨져 있는 영웅들이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 여기에 영웅이라고 할 때 hero이고 여기에 복수형을 만들려고 es를 붙였습니다. 혹시 단어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hero는 남자한테 쓰는 말이고 여자한테 쓰는 영웅, 여자 영웅이 따로 있다라는 걸 알고 있겠죠? 예, 영어로는 heroin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기에 이 영웅들 중에는 남자 영웅도 있고 여자 영웅도 있는데 왜 여기에 히어로라고 했냐? 이 히어로는 남자이고 히어로인은 여자이긴 하지만 요즘에 이 여성을 지칭하는 히어로인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 히어로라는 말로 남자도 쓸 수 있고 여자도 쓸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이름으로 점점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어로는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제목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문법이라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hidden이라고 하는 말은 숨겨진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hide라고 하는 동사를 알아야 됩니다. 동사 hide를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뭐 숨다, 숨기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뜻과 함께 이 사전을 볼 때 항상 함께 봐야 되는 것이 이 hide라고 하는 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양한 형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인칭이면서 단수이면서 현재 시제에 썼을 때 이 hide는 어떻게 모양이 바뀌냐면 hide에다가 여기에 s를 붙여야 된다라고 아마 모양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과거형으로 쓰일 때는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찾아보면 hid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형태로
hide에다가 여기 d를 붙인 hided라고 하는 말도 쓰긴 하는데 요즘에는 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죠. 그리고 여러분 사전을 잘 가만히 보면 과거 분사라고 하는 말도 나와 있을 텐데 그 과거 분사 형태는 hidden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전 끝부분에 보면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도 나올 텐데 그 현재 분사를 썼을 때는 hiding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과거 분사다, 현재 분사다 이런 것들은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hide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형태가 이 원형이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모양으로 바뀐다. 이런 걸 어형 변화라고 합니다. 3인칭 단수일 때는 s를 붙이고 과거 분사할 때는 hidden이 되고 현재 분사할 때는 hiding이 되고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데 모양이 바뀌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영어에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한국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여러분이 먹다라는 말만 쓰지는 않죠.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활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가 아니라 먹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과거 시제를 말하는 것이구나. 또는 먹겠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즉 미래에 먹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즉 미래의 의미를 포함하는 거구나. 또는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뭔가 먹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어떤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먹어라 라고 하면 이거는 상대방한테 명령하는 거고 먹자라고 하게 되면 함께 먹자라는 권유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죠? 기본적인 먹다라는 동사가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도 외워야 되겠지만 이 단어가 어떻게 다양한 어형 변화를 하는지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여기에 있는 hidden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분사 형태로 쓰였을 때 hidden인데 보통 과거 분사는 어떠어떠하게 되어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과거 분사입니다. 숨기는이 아니라 숨겨진이라는 약간 좀 당하는 수동의 느낌을 가진 그런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제목은 숨겨진 영웅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올 때 그리고 그 단어에 중요한 어형 변화가 있을 때는 선생님이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 am 미소. 제 이름은 미소이고요. 보람중학교에서 왔습니다. 보람중학교의 미소입니다. Let's meet some baseball hero. 야구죠? 야구의 영웅들을 만나봅시다. 우리 지난 2과에서 배웠던 문장의 다양한 종류에 따르면 방금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문장은 무슨 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Let's로 시작하니까 권유문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청유문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랬죠? They are not the players. 그들은 선수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they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문법 용어로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중에서도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라고 했었죠.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해서 쓴 거니까 어떤 명사를 대신했었는지를 빨리 차지하죠. 여기서 they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멀리 있지 않죠. 바로 앞 문장에서 나오는 어떤 야구 영웅들 이 단어를 대신해서 they라고 짧게 바꿔서 쓴 겁니다. 그 야구의 영웅들은 선수들은 아닙니다. 보통 영웅이라고 하면 야구에서 아주 훌륭한 선수들을 말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그 영웅들은 선수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당연히 한 명이 아니죠. 그래서 복수라서 비동사도 a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 player에도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습니다. Who are they?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있는 they도 앞에서 나왔던 그 they와 같은 they이겠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또 복습합니다. 방금 이 문장은 무슨 문일까요? 그렇죠. 물음표 있으니까 의문문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의문문 중에도 우리 크게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Yes, no question일까요? WH question일까요? 그렇죠. 여기에 첫머리에 who라고 하는 의문사가 나와 있다. 그죠? WH 들어있죠? 그러면 이것은 WH question, 즉 어떤 정보를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누굽니까? 그러면 yes, no로 답하면 안 되죠. 누굽니까? 그러면 그들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어떤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지나가 말합니다. I watch everything. 나는 봅니다. 모든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신중하게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라고 했네요. 특별할 거 없고 I make big decisions. 나는 큰 결정들을 만듭니다. 라고 했는데 결정을 만든다 라기보다는 그냥 결정을 한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during baseball game, 야구 경기를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during이 전치사입니다. 우리 문법 용어로 전치사라고 하는데 전치사는 다음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야구 경기가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이겠죠? 여기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를 할 때마다 야구 경기하는 동안 중요한 큰 결정들을 직접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I use words. 나는 사용하는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냐면 ball, strike, safe, and out 같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여기는 like도 뭐뭐뭐뭐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가 참 많이 나온다 그죠? 그리고 여기 따옴표 붙어 있는 것은 직접 말하는 것을 인용할 때 쓰는 그런 기호이죠. 야구 경기할 때 볼, 스트라이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인용해서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인용된 것이 4개의 덩어리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 4개를 각각 이렇게 콤마 찍어서 연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거를 병렬 구조라고 하는데 병렬 구조는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나열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A, B, C, and D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 있는 이 and를 우리가 접속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and는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한 번만 탁 붙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가운데는 콤마로 연결하면 되겠죠. My voice is very loud. 나의 목소리는 아주 큽니다. 아주 목소리가 큽니다. 시끄럽습니다. 당연히 심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볼, 스트라이크 이런 판정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할 수밖에 없겠죠. Everyone can hear me. 모든 사람이 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드디어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 등장해서 선생님이 살짝 표시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can 같은 이런 단어들을 우리 문법 용어로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조동사는 말 그대로 도울 조자죠.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동사입니다. 동사 바로 앞에 쓰여서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표현하거나 의미를 추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동사가 하는 다양한 역할을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일단 이 조동사는 시제를 표현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중에 will 같은 조동사를 배우게 될 텐데 이 will을 붙이면 시간을 미래 시제라는 의미로 도와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eat이라고 하면 먹다이지만 will eat 이라고 하게 되면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미래의 의미가 되죠. 이 it라는 동사에는 미래를 표현할 수 없는데 이런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 부정형을 만들 때 그럴 때도 조동사가 쓰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가 나오게 될 문장인데 잠깐 앞당겨서 보면 이 여기가 하는 말이 I don't play라고 했죠. I가 주어이고 play가 동사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인데 여기 앞에 don't를 붙였죠. 그래서 play의 반대말을 만든 겁니다. 나는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만든 겁니다. 이 play 자체는 부정형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이런 do라고 하는 조동사를 붙이고 여기에 not 같은 부정형을 연결해야지만 이 play의 반대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조동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또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조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여기에 everyone can hear me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은 우리가 배웠던 그 문법에 따르면 평서문이죠. 평서문이라고 해도 되고 서술문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로 바꾸고 싶을 때 이 조동사 can을 앞으로 살짝 보내서 자리를 바꾸기만 하면 can everyone hear me? 하고 물음표를 찍어주기만 하면 그때는 의문문이 되겠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They practice with me. 그들은 나랑 함께 연습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문장은 평서문이죠. 이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주어와 동사 자리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요럴 때 쓰는 것이 do 같은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do they practice with me? 물음표. 이렇게 하면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의문문을 만들고자 할 때 동사를 대신해서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조동사가 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조동사의 기능으로
강조할 때 쓰는 조동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you 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평서문 서술문인데 I do love you 라고 하게 되면 이때 이 두가 조동사이고 이 조동사가 하는 역할은 강조의 기능, 그래서 love라고 하는 동사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이런 do이기도 합니다. 이런 강조의 기능도 있지만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조동사는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걸 한 번에 다 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can 같은 조동사만 하더라도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뜻이 참 많거든요. 자,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얼마나 다양한 의미가 있는지 can의 다양한 쓰임을 한번 살짝만 좀 언급하고 갑시다. 일단 첫 번째는 능력의 의미로 쓰입니다. 능력은 뭐뭐 할 수 있다, 없다 할 때 그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방금 이 문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때 쓰인 게 바로 능력이죠. can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으로 가능성,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할 때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이 날씨가 추운데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지 않으면 너는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할 때 You can catch a cold 라고 얘기하죠.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걸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할 때 can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요청하거나 부탁을 할 때 또 이런 can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그러면 내가 당신과 사진을 좀 찍어도 될까요? 라는 말은 사진 좀 찍어달라고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비슷하게 허락을 구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뭘 못하게 할 때 그럴 때 표현할 때도 이 can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Can I ask you a question? 이라고 하면 내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인데 질문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질문하는 것이 허락됩니까? 라는 그런 의미겠죠.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제안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Can I help you? 라는 말은 내가 당신을 좀 도와줘도 될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거죠. 요청이라기보다는 제안에 가까운 등등등 해서 이 can이라는 조동사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고민에 빠집니다. 문장에서 조동사를 발견하면 그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이다 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도와줄 때 시제를 도와주는 건지 부정형을 만들어주는 건지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강조의 쓰임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의미로 도와주는 건지 이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래서 조동사는 결국은 도와주는데 어떤 역할로 도와주는 건지 구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능들 중에서 어떤 조동사가 특히 어떤 특정한 기능을 더 많이 하거나 자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그런 조동사들은 대체로 특정한 용도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많은 기능들 중에서 특히 can은 이 중에서도 능력이라고 하는 역할로 제일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는 이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도 이 능력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모두가 내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것이다. I'm always fair. 나는 항상 fair 합니다. 이 fair 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으로는 공정한, 공평한 이런 뜻으로 쓰이고 이거 말고 어떤 밝은 또는 아름다운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뭔가 아름다운 걸 표현할 때 fair 하다라고 표현하죠. 아니면 어떤 가격 같은 것이 합리적인 아니면 어떤 적당하다라고 표현할 때 이때도 fair을 씁니다. 특이하게도 이 fair가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명사로 쓰였을 때 이 fair는 박람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job fair 같은 걸 한 번씩 들어봤죠? 그러면 직업 박람회인 겁니다. fair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always 같은 이런 단어를 빈도를 나타내는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했었던 거 기억난다, 그죠? 이 빈도 부사 always로 썼을 때 보통은 동사 앞에 붙이거나 아니면 방금처럼 비동사 뒤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자리이지만 꼭 그렇게 따르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그런 자리에 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점만 알면 되죠. 여기가 말합니다. I don't play in baseball game. 나는 야구 경기에서 플레이를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경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네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lay라는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do라는 조동사를 사용했네요.
이 조동사가 이 play를 도와주는 방식은 부정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죠. 특별히 부정형 말고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play 하는 게 아니라 play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But pitchers need me. 야구에 관해서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이 피처가 어떤 역할인지 금방 알 텐데 특히 야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야구 용어, 야구에서 어떤 역할을 지칭하는 그 영어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처는 공을 던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투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겠죠. 받는 사람을 포수라고 하고 영어로는 캐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던지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중간에 공을 치는 사람이 있겠죠. 야구 방망이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타자라고 부르고 타자를 영어로는 배터라고 불러도 되고 아니면 히터라고 불러도 됩니다. 공 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뭐 야구 용어에서 크게 어려울 거는 없겠네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이 but 같은 것을 접속사라고 했고 이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라고 했는데 이 접속사가 이 문두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원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여기 앞문장에 뒤에 붙어 있던 건데 문장이 너무 길어질까봐 여기서 끊고 다음 문장으로 독립해서 떨어뜨린 겁니다. They practice with me. 그들은 이라고 했을 때 이 그들을 빨리 찾아야죠. 항상 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멀리 보지 말고 바로 앞문장 또는 바로 앞부분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투수이겠죠. 이 피처들은 나와 함께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look 했네요. 동사이죠. 동사 하나만 있고 문장 하나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무슨 문일까요? 느낌표가 있어서 감탄문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방금 여기서는 어떤 감정을 극격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명령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보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A pitcher is throwing a baseball. 이 투수가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baseball은 야구란 뜻이 아니라 야구공이란 뜻입니다. 야구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핵심 문법이 여기에 등장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친구들은 이 문법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이고 하니 여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i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비동사라고 배웠던 것이고 throw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throw는 사전을 찾아보면 던지다 뭐 이런 말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 throw가 다양한 형태로 바뀌더라. 3인칭이고 단수이고 현재 시제에 있을 때 이 throw는 어떻게 모양이 바뀌냐면 throws, s가 붙게 되죠. 그리고 과거형일 때 이 throw는 어떻게 모양이 바뀌냐면 through로 바뀝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형으로 바뀔 때는 thrown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현재 분사형으로 쓰게 될 때는 이 모양이 throwing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throw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여기 있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을 때 throwing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언제 쓰는 것이냐? 보통 진행 시제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ing가 붙어 있는 이런 현재 분사형을 쓰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throw는 던지다인데 던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런 진행의 의미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현재 분사 형태를 쓰기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럴 때는 요 throwing을 갖다 써야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is는 뭘까요? 자, 방금 여기에 throwing은 동사를 가지고 모양을 살짝 변형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동사가 맞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is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용어로는 비동사인데 이 비동사를 왜 붙였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이때 비동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동사라기보다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랬죠? 뒤에 있는 throwing이 실제적인 동사인데 여기에 is라는 동사가 도와주는 것은 진행형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할 때 비동사를 살짝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 비동사 is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throwing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를 충분히 표현을 했고 이 is는 지금부터는 진행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어떤 신호이자 장치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was라고 하지 않고 is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문법 용어가 생겨난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모양.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비동사에다가 이 동사에 ing 붙인, 다른 말로 좀 유식한 말로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면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가 배웠던 굉장히 많은 문법 지식이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것이다. 여기 있는 비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용도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현재 시점임을 나타내면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진행형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신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throwing을 통해서 실질적인 현재 진행형의 모양을 완성을 했네요. 그리고 동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바뀌는데 그 중에서 현재 분사형, 즉 ing가 들어가는 이 형태는 진행하는 내용을 표현할 때 쓰는 독특한 형태이다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피처가, 투수가 야구 공 하나를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으면 완벽합니다. I will catch it. 여기서 I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여기를 말하는 거 있죠. 자, 여기서 우리 배웠던 내용이 또 나오네요. 여기에 will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니까 당연히 동사를 도와주는 거겠죠. catch하면 잡다인데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는 많은 기능들 중에서 특히 미래의 의미로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역할과 기능들이 있긴 한데 주로 우리 중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will은 주로 미래 시점,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잡는다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it은 그 투수가 던진 그 공, 야구 공, 그 공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면 내가 그것을 잡을 겁니다. The pitcher is warming up with me. 또 나왔다 그죠? 여기에 있는 비동사에다가 ing 형태를 붙인, 좀 더 엄밀하게는 여기 up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warm up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웜업은 우리 왜 워밍업 한다 그런 말을 쓰죠? 왜 몸 풀다, 몸을 풀다 또는 준비 운동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수가 워밍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와 함께. 역시 비동사 나왔고 현재 진행형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해석할 때도 투수가 나와 함께 몸을 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했으면 참 잘한 겁니다. 비동사 ing. 이제 태우가 등장합니다. I collect data. 나는 데이터를 모읍니다. 이때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이터가 맞습니다. 어떤 정보, 컴퓨터에 입력하는 어떤 데이터, 이런 걸 데이터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원래는 단수로 쓰였을 때는 데이텀이고 복수로 쓰였을 때는 데이터인데 요즘에 데이텀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워낙 자주 쓰이는 명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단수로 쓰는 경우는 여러분 아마 쉽게 보지는 못할 겁니다. 나는 데이터를 모으는 사람인데 야구 경기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about 뭐뭐에 관한, 관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얘기가 자꾸 이제 나올 것 같아서 선생님이 살짝만 좀 힌트를 하나 주고 갈게요. 오늘은 전치사를 다루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치사라고 하는 거를 우리 문법 용어로는 preposition 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pre라고 하는 말은 앞이라는 뜻이고 position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위치에 놓다, 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치사는 문자 그대로 앞에다가 두는 것을 전치사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 앞에 두는지가 중요하죠? 명사입니다. 명사가 되기도 하고 대명사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 문법 배우다 보면 동명사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명사 비스무리한 거, 이것들 바로 앞에다가 두는 것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치사는 명사 앞에 두는 것인데 그 뜻이 참 다양하게 있다. 그 뜻에 따라서 다양한 전치사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치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뒤에 명사가 있다는 얘기겠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서도 about 다음에 베이스볼 게임이라는 명사 덩어리가 있죠. 이 야구 경기에 관해서 데이터를 모읍니다. I 할 때 이 I도 역시 태오를 말하겠죠. I put the data. 자, 특이하게도 여기는 더가 들어갔네요. 여기서 정관사 더가 들어간 이유는 야구 경기에 관해서 모은 그 데이터, 바로 그 특정한 데이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를 붙여서 표현한 겁니다.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Put A into B 라고 하게 되면 A를 B에다가 집어넣다라는 뜻이겠죠.
Then 그러고 나서 I can find useful fact. 나는 찾습니다. 유용한 사실들을 찾습니다. 역시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can은 어떤 역할로 어떤 기능으로 동사를 도와주는 걸까요? 바로 뒤에 있는 find는 찾다인데 나는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능력의 의미로 동사를 도와주고 있다. 그죠? can이 능력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유용한 사실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 또는 다양한 사실들을 뽑아낼 수 있는 모양입니다. Who will pitch well on cloudy days? 구름이 낀 날에는 누가 공을 잘 던질까요? pitch 던지는 거고 well은 잘이겠죠? 근데 여기에도 역시 will이라는 조동사가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나왔던 미래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다음 문장에도 will이라는 조동사가 또 나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누가 공을 잘 던지게 될까요? 던질까요? 미래. 또 누가 가장 공을 잘 칠까요? 야간 경기, 밤에 하는 경기에서는 누가 공을 가장 잘 칠까요? 역시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로 썼네요. 그러면 방금 본 여기에 두 문장은 둘 다 의문문이죠. 의문문 중에서도 우리 외웠던 WH question, who가 들어가니까 정보를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WH question이 되겠습니다. I'm very good at math. 나는 수학을 참 잘합니다. 여기에 be good at 이 표현이 수거 표현입니다. be good at 하고 나서 블라블라 하게 되면 뭐뭐를 잘하다, 뭐뭐를 아주 잘하다, 뭘 잘하는 걸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나는 수학을 잘하다 그러면 be good at math. 영어를 잘하다 그러면 be good at English 이렇게 쓰겠죠. 반대말 뭘 잘 못하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good 대신에 poor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면 됩니다. be poor at 이라고 쓰게 되면 뭐뭐를 잘 못하다, 잘하지 못하다 라고 할 때는 be poor at을 쓰면 되겠습니다. 나는 수학을 참 잘합니다. 마지막 경우 원리가 등장합니다. cheese 하고 느낌표를 붙였네요. 우리 사진 찍을 때 그 웃는 모습 만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 쓰는 말들 있죠. cheese를 쓰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뭐 김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영어권에서는 뭐 smile 이런 말들 좀 많이 씁니다. 때로는 뭐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위스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쓰는 말이 cheese이죠. I'm taking a picture with a fan. fan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부채, 뭐 선풍기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채와 함께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된다 그죠? 왜 우리 뭐 영화 팬이든 야구 팬이든 어떤 열렬한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리가 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그 뜻이겠죠? 나는 팬과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역시 비동사에다가 동사 ing 붙인 현재 진행형 나왔네요. 그러면 실질적인 여기 taking이라는 현재 분사 ing 형태를 붙였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해석할 때도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사진을 찍는다가 아니라 나는 사진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의 의미를 살짝 살려서 해석을 하면 참 잘한 겁니다. I have fun with everyone. 나는 모두와 함께 have fun 합니다. have fun은 재미있다 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나는 모두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I wear a big bear suit. 큰 곰 옷을 나는 입습니다. 왜 이 곰탈을 쓰는 그 야구 경기할 때 캐릭터로 나오는 그런 인물인 거죠. 자, 여기에 wear는 당연히 여기에 입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wear가 가지고 있는 뜻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입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입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모자를 wear한다라고 할 때는 모자는 입다라고 하지 않고 쓰다라고 쓰죠. 안경을 쓰다 할 때도 이때 wear를 씁니다. 그리고 양말을 wear한다 그럴 때는 또 양말을 쓰다라고 하지 않고 양말을 신다라고 하죠. 또 넥타이를 wear한다 그러면 넥타이를 신다라고 하지 않고 매다라고 하죠. 또 안전벨트를 wear한다 그럴 때는 안전벨트를 맨다라기보다는 착용한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겠죠. 이렇게 이 wear라는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 한국어에서는 입다, 쓰다, 신다, 매다, 착용하다 이것이 다 다른 단어로 존재하는데 영어는 wear 하나만 있네요. 참 실용적인 언어이긴 하나 언어적으로 보면 한국어가 훨씬 더 발달이 된 언어이고 진화한 언어이고 영어는 발달이 덜 된 언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곰 옷을 나는 입습니다. The suit, 이 옷은 여기서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이유도
앞에 한번 언급했던 구체적인 옷이죠. 그래서 여기에 정관사 the suit가 된 겁니다. 그 옷은 아주 무겁습니다. but 접속사 앞문장과 뒷문장 연결하면 되겠죠. 옷이 굉장히 무거운데 하지만 that's okay. is를 축약해서 썼네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뭐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예, 멀리 있지 않죠. 여기 있는 suit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이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that이겠죠. 이렇게 that이 문장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수트가 굉장히 무거운데 그 무겁다는 그 사실 자체는 뭐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Everyone loves me. 모두가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인데 every가 들어가면 모든이니까 우리 단수 복수 개념으로는 당연히 복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문법적으로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 취급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everyone은 3인칭이면서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시제가 현재이죠. 그래서 동사에다가 s를 붙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마무리가 됐네요. 이번 단원에서 너무 중요한 문법이 많이 나와서 선생님과 한번 잠깐만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8개의 기본 품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동사라고 했는데 이 동사는 다양한 형태로 모양이 바뀌더라. ing를 붙이기도 하고 뭐 ed를 붙이기도 하고 또 3인칭 단수일 때는 또 s를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동사가 모양이 바뀌는 형태가 있더라. 그 중에서 ing 붙는 이런 형태를 현재 분사 형태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면 모든 동사는 이런 현재 분사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항상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 ing는 주로 언제 쓰냐면 비동사와 같이 결합을 해서 동사의 ing 형태를 쓴 요 모양을 가지고 현재 진행형을 만들 때 쓴다.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 때 비동사와 ing를 붙여서 만든다. 또 동사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조동사이다. 근데 이 조동사가 하는 역할들이 참 다양한데 다양한 역할과 함께 또 의미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 나왔다. 그죠? will이라는 조동사가 나왔고 can이라는 조동사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will이라는 조동사는 주로 미래의 의미를 만들어주는데 사용하는 조동사이다. 그리고 can이라는 조동사는 능력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역할을 할 때 주로 쓰이는 조동사이다. 이거 말고도 부정형을 만들 때 쓰기도 하고 의문문을 만들 때 쓰기도 하고 강조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등등등 다양한 조동사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다 보면 will과 can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조동사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조동사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의미로 어떤 역할로 도와주는 것인지 함께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에는 기본적으로 8개의 품사가 있다. 근데 8개만 있지 않고 하위 분류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다른 또 하위 분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면서 점점 하나씩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도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삼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